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봉이 아빠,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너무 편파적으로 항상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때로는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을 또다시 낱낱이 편파적으로 분석하는 또 다른 분석가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푹 주무셨습니까? 위에 어제 간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날 모두들 휴가를 간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서울 쪽에 비가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남부 지방은 엄청난 폭염 때문에 어저께 육수를 제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몸이 됩니다. 되고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아침에 영상을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됩니다. 되고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으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장기 투자를 끝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제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하고 당당히 경제적 자유인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달봉이 만세.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가 금요일날 일제히 하락이 다 나왔죠. 저는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매집을 하고 항상 주가에 예민하고, 그리고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은 배를 탄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2차전지와 관련돼서 지금 반드시 급등을 한다, 그 얘기도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삼성전자의 급등 반드시 온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물론 금요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지만 여러분,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일단 그 근거와 상세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애들도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뭔가 좀 자기네들 발표를 또 바꾸고 번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글로벌 모건 투자은행이죠. 이 양반들이 제가 딱 한 달 전이었던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 자료를 제가 보면서 얘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글로벌, 이게 좀 한 달 전에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당연히 랠리를 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 SDI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 본 거에 대해서는 5% 급락 전까지는 삼성 SDI도 어느 정도 그 실적에 선방은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올랐죠. 그건 다 맞았어요. 삼성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급등주들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게 오르는 면이 있지 않나. 워낙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죠.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해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해를 해야죠.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종교를 믿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모든 종교는 다 그분들의 종교를 믿는 건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건 애들이 얘기를 한 게 2400 코스피가 하반기에 일단 2400을 돌파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상당히 모건 애들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잘 맞췄지만 때로는 또 뭐가 있냐, 이번에 그 배터리가 5% 이상 급락을 한 이유를 이 애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일제히 아마 급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 배터리 프로젝트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내 3사 그 배터리 3사죠 다 하향 전망치를 내놨고,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단 의견을 내놨는데, 그 부정적인 의견 내놓은 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껍데기를 한번 벗겨 볼게요.
추가 상승은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이유가 뭐 대부분 보면 그 나쁜 악성 개미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차익 실현 후에 뭐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가격이 우상향이 돼 있을 때 그때 뭐 매도하는 거는 어느 그 투자자들이라도 뭐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뭐 어느 사람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뭐 반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뭐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투자 그 은행에서 안 좋은 의견이 뭐냐면 삼성 SK죠.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 그 애들은 뭐 투자를 비중을 축소해라 이라고, LG 화학은 뭐 자기네들이 그 전에 이제 발표한 것보다는 이제 중립적으로 지켰습니다. 테슬라가 뭐 9월 20일 날 일단은 열리는 그 배터리 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빼빼로 데이는 아니고 배터리 데이, 뭐 발렌타인도 아니고 그 비밀리에 자기들이 그 테슬라 애들이 자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일단 그때 공개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공개를 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배터리 시장에 뭐 이 공개하는 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불안하게 얘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네들이 뭐 그래서 뭐 한국 2차전지 3사의 뭐 이러한 결과가 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5% 이상 뭐 급락을 하는 그런 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 테슬라 애들이 배터리 셀 생산에 상당한 기술에는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상당한 기술이 와 있는데 만약 생산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업체 뭐 마진도 상당히 깎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5%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뭐 당연히 조정 구간은 온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오를 때 기분은 좋지만 어느 시점에 조정이 온다, 눌림세가 온다 당연히. 그럼 어느 누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로서 뭐 이런 경우는 흔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급락이 나왔다 이래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의 생각은 또 이래요.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들의 뭐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고 추가 상승 기능 가능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여전히 뭐 배터리 3사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 이유와 근거가 유럽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예정이고 뭐 호재가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배터리 테슬라가 뭐 양산을 해본들 이게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 거죠. 그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LG 화학 같은 경우 20년 전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그 기반 인프라를 갖추는데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걸 그 테슬라가 자동차 껍데기를 만들고 뭐 자율주행 그거는 뭐 독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감히 한다? 저는 그 기술력과 노하우 단기간에 절대 못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연구원들이 테슬라 배터리 생산 가능성은 뭐 분명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테슬라가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이 있어도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증시 전반에 풍부한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뭐 배터리 3사의 이게 일부 지금 뭐 5% 급락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전기차 보면 배터리 동맹이 상당히 지금 그 LG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고합니다. 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현대 같은 경우 그 모건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나 이래 생각 들고, 그리고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하반기에 상당히 증가는 하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보조금도 뭐 대당 최소 뭐 1,000유로까지 이상까지 뭐 지급을 한다고, 그리고 보조금도 대부분 뭐 상향을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죠. 뭐 LG가 뭐 테슬라면 뭐 배터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LG 배터리도 뭐 흑자로 전환됐고, 그러니까 뭐 수익성 개선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선 반영이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통상은 12개월로 보지만 전기차는 2년 동안에 고객사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 반영이 아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전기차 가지고 계신 모든 채널 방문자들께서는 물론 단타를 하고 이런 분들은 뭐 제 얘기가 뭐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 국내 3사 배터리 그 종목을 뭐 저평가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바라기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하반기 당연히 급등할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당연히 대장주들죠. 대장주들이 현대차나 2차전지 이러한 급등을 한 이러한 종목들이 눌림세가 이어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덜 될 때, 이럴 때 유동성 자금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물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주죠. 삼성전자로 일부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급등의 반전이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히 뭐 외국인 오면 뭐 당연히 급등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가 뭐 이래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외국인이 온다면 제가 이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래 말씀도 못 드릴 거고 여러분들 당연히 보고 아 이거 또 사이비 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맨날 급등한다 호재다 막 이런 얘기만 맨날 하더만 맨날 얘기는 또 비슷하고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해는 해주시고 예. 그게 뭐냐 하면 그 물론 JP 모건이 하반기에 20조 규모의 외국인이 돌아올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래 얘기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2,400 이상도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뭐 종합적인 그걸 제가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낱낱이 한번 살펴보고 뜯어보고 다 한 개씩 해봤더만 거의 뭐 비슷한 그러한 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하반기에 지금 이제 선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제가 분명히 대장주들의 일부 조정이 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유동성 자금이 이어진다 넘어오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한 증거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얘기가 뭐 서버 디램 뭐 제품 가격은 뭐 하락은 뭐 어차피 불가피하다고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하락폭은 점점점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라는 건 우리 주가처럼 등락폭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그 오름세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하반기에 내림목으로 갔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할 그러한 좀 어느 정도 페이스에 도달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억수로 좀 전문적으로 그런 용어는 안 쓰지만 상당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보다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테슬라가 지금 뭐 배터리 셀에 뭐 나름 기술이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뭐 배터리 테슬라 애들의 뭐 게임 체인저다 배터리가 이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스마트폰 생태계에. 왜냐하면 하반기 갤럭시 폴드 2 물론 스마트폰에 저는 그 앞에 영상에서는 저는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2차 먹거리에 게임 체인저다. 혁신이다. 주가 반등의 최고의 선봉장이다. 저는 그래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드폰이 당연히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게 하반기에 결과물이 하나씩 뭐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그 스마트폰이 UTG라고 울트라 싱 글래스라고 그게 다 탑재가 됩니다. 이게 유리 뭐 그런 건데 제가 전문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도 뭐 대부분 좀 커졌죠. 전작에 비해서 그 미비점을 대부분 다 해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폰 폴드 2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뭐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70%를 작용하고 있다, 선점을 하고 있다 했지만 메모리는 전 걱정 안 해요. 30%는. 하지만 빈메모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도 예민하실 겁니다. 그냥 하반기에 파운드리 매출액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분석을 해놓고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 그리고 3분기 아직 우리 3분기, 4분기 지금 하반기에 대한 뭐 기대 심리가 지금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게 3분기 엔비디아 GPU 생산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4분기에 거의 끄트머리죠. 그때 뭐 퀄컴의 5나노 공정으로 해가지고 뭐 5G AP도 뭐 생산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갖가지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호재거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오늘의 주 핵심 마무리를 짓자면 2차전지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2차전지와 대장주 기타 현대차 대장주들의 눌림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그 유동성 자금이 상당수 물리면서,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같이 합세한다면 2차 반등 삼성전자는 당연히 차고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빨리 월급 타서 삼성전자의 일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월급을 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여유 있는 분은 미리미리 매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즐겁게 한번 지내봅시다.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